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그리고 야당의 반대가 심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장관급 후보자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또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이 임명이 됐는데 이번이 몇 번째인가요? 이번에 저도 찾아보니까 24명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24명인 것인데요. 저도 한 20명 정도까지는 셌었던 것 같은데 그 네. 이후에는 하도 많아져서 세는 걸 놓치다가 이번에 보니까 24명까지 왔더라고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5년간 34명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큰 비판을 했었던 거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집권하신 지 지금 1년 한 7개월 정도 되셨거든요. 그런데 벌써 24명이다라고 한다면 전 정부보다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이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럴 거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뭐 하러 하나라는 목소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인 것 분명합니다. 다만 그 권한이 국민들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 그렇게 행사가 돼야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텐데요. 항상 이렇게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모습들을 대통령실에서 보여주는 것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윤 대통령도 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입장들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가족 방탄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지금 분위기 반전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구자웅 차장님께서 제안하고 싶은 카드가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제안까지는 그렇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지금 1년 반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집권 2기를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총선 이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 이게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에 의해서 이 대통령 비서실장도 교체하고 내각도 일부 인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 보고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의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여소야대 상황이 그 이유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여대 야소로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을 임명하게 될지 그것은 총선 결과에 달린 문제지 지금 뭐 그 장관의 어떤 적격 부적격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여소야대 상황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로 이어지는 그 상황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그 1월 12일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어떤 그 거부권 행사 시한입니다. 아마 그때까지 대통령실은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릴 텐데요. 기승전 김건희 특별법으로 가는 민주당에 맞서서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상당히 좀 예의 주목이 되는 이 상황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뭐 신년 기자회견을 윤 대통령이 좀 한다던가 뭐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이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신년 기자회견은 좀 그 계획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총선을 불과 100여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여야 굉장히 지금 공천 갈등, 총선 경쟁 이런 것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전체 어떤 정치권 전체 또는 국민 여론에게 미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용히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뭐 그 대통령이 일을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년 기자회견은 좀 이번에도 생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틀 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아유, 이 장시간 촬영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예, 잘 왔습니다. 한 4시간 걸리셨죠? 3시간 좀 넘었어요. 네. 날씨도 예. 찬데 여기까지 이렇게 아닙니다. 예. 이 위에 이제 조그만 방 몇 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때 달성에 그 제가 꽃도 보여드리고 강아지가 점잖을 수가 있어요.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박근혜 전 대통령 세 보니까 지난 10월부터 석 달 동안 연속으로 만났더라고요.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보수의 양대 축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두 분을 이제 자주 뵙고 이렇게 보수를 먼저 결집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정책으로 중도층은 끌어들이는 거예요. 중도는 잡으려고 이게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정책을 내서 끌어들이는 이런 이제 그 전략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그 특검법 여론을 제가 반박을 못해서 그 여론은요 한 20일 전쯤에 오래전에 했던 여론인데 가정적으로 법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거부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여론이죠. 지금 이게 법안이 통과되고 문제점을 국민들이 알고 이제 와서 한번 다시 여론조사해 보면 여론도 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20일이 아니라요. 지난주 갤럽에서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국민들 여론이 높습니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내년 전국 구상에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적대적 교정국 관계로 완전 고착됐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이란 칭호를 썼습니다. 대한민국과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구정차장님. 네. 지금 새해에도 남북 관계는 찬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우려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에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이 지금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는 지금 한반도를 비롯해서 이 중국과 대만 해협, 이 대만 문제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제는 2024년은 우리나라는 총선이 있고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습니다. 전 세계 42개국에서 이 선거가 치러집니다.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저런 민주적 절차 없이 김정은 일가의 독재 체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지 벌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걸 제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1인자의 저런 그 엄포성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 안보 당국 또는 이 국방 당국에서는 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